亲爱的听众朋友大家好我是全希在 여러분 어서 오세요. 중국어 가사와 명대사 6월 6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자 권희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먼저 복습하면서 시작을 해보실게요. 먼저 제목이었던 네가 가면 할인을 많이 받잖아 라는 문장부터 살펴보실게요. 이 표현이 2번 나왔는데 저희 찡샤오가 했던 그 대사로 좀 볼게요. 可是你去能拿到好多折扣 이 문장을 외우시면 돼요. 이제 그 리웨이라는 반장을 따라하면서 놀리면서 하는 대사였죠. 你去 네가 가면 能拿到 얻을 수 있어요. 好多折扣 많은 할인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연결하면 你去能拿到好多折扣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拿折扣 나折扣 이걸 외우시고요. 리웨이라는 친구의 대사에서는 다라는 동사를 써서 打折扣 打折扣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둘 다 외우시면 좋고요. 두 번째 공부할 문장은요. 나 혼자 옮기지 못할까봐, 그러니까 너무 무거워서 나 혼자 못 옮길까봐 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맨 앞에 我怕 라고 시작하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我怕一个人拿不动 我怕 나는 걱정돼요, 두려워요 또는 무서워요. 一个人 혼자서 拿不动 옮길 수 없을까봐 我怕一个人拿不动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拿不动이란 표현 이제 가능보를 조금 익숙하게 보셔서 입에서도 꺼낼 수 있게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我怕一个人拿不动 다음으로 복습할 문장은요. 점심시간 쉴 때 가자라는 표현이었어요. 中午 정오라는 단어와 休息 쉬다라는 동사를 합치셔서 中午休息去吧 점심에 쉴 때 가자. 中午休息去吧 점심시간에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문장 가볍게 복습해왔고요. 그 밖에 복습할 단어는 왕복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탕 想去趟书店 할 때 탕이라는 양사 그리고 할인하다 아까 나왔죠? 折扣 折扣 요거 명사 동사 다 되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다라는 단어 报警 报警 이 단어는 시환니 할 때도 저희가 봤었죠? 报警 요것도 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딘가에 가두어 놓다 아니면 문을 잠그다라고 할 때 锁 锁在家里 집안에 가둬 놓는다 할 때 锁라는 동사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드라마 7편에서 7분 50초부터 보시면 되고요. 이 친구들이 서점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시간에 이제 짱천하고 리웨이가 먼저 서점에 가고요. 칭샤오하고 샤오시하고 같이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점의 장면을 보실 건데요. 이미 리웨이 반장하고 짱천은 둘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나머지 두 친구는 그 책꽂이 뒤에 숨어가지고 몰래 살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칭샤오가 이렇게 묻습니다. 我们不应该直接走进来吗? 라고 얘기합니다. 자, 不应该什么什么吗? 먼저 끝에 있는 걸 살펴보실게요. 인가에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인데요. 당위성을 나타내는 조동사죠. 그런데 뿌가 붙었으니까 뿌 인가에 하면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장 끝에 마가 붙었으니까요. 뿌 인가에 什么什么마 뭐뭐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뭐뭐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고요. 중간에 있는 내용 살펴볼게요. 直接走进来 자, 直接라는 단어 直接 직접 바로 이런 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直接说 이렇게 얘기하면 직접 얘기해라. 그러니까 돌리지 말고 다이렉트로 直接说吧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直接는 다이렉트로 직접 이런 뜻이고요. 走进来는 한 글자씩 해석하면 걸어 들어오다입니다. 요거 방향보호를 사용한 거죠. 走 걷다라는 동사에 进来를 지금 방향보호로 붙였습니다. 해서 이 문장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 바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들어오다가 아니라 사실은 바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죠. 여기서 찐라이를 사용한 이유는요.
이 짱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짱천하고 반장이 같이 있는 그쪽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바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조진취의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저쪽에 보이는 짱천 쪽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에서 라이를 사용했습니다. 我们不应该直接走进来吗? 우리 바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직접 저기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까마 토토모모더 라고 얘기하네요. 까마는 为什么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까마는 뭐 한다고, 왜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 토토모모 보시면 요거 네 글자가 묶여서 같이 쓰이는 의태어입니다. 어떤 모습을 설명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몰래 또는 슬며시, 가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까마 토토모모더 그러면 뭐 한다고 이렇게 몰래 있어. 왜 이렇게 가만 슬며시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이게 찡샤오의 성격에는 안 맞는 거죠. 우리 터프한 찡샤오는 그냥 확 들어가는 성격이고 샤오씨는 뒤에서 보면서 소갈이 하는 성격인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서 있을 때 보면 뒤에 이제 책이 여러 개 꽂혀 있잖아요. 그 책 제목들을 잘 읽어보시면 수호전, 서유기, 삼국연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중국의 4대 기서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중국 문학 중에 가장 뛰어난 명문학을 4개 꼽아서요. 4대 기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호지로 많이 알려진 수호전, 그리고 삼장법사와 저팔계가 나오는 서유기, 그리고 삼국지로 많이 알고 계신 삼국연의 이렇게 3개가 지금 꽂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금병매라고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금병매까지 해서 4개를 치기도 하고요. 또는 학자에 따라서는 홍루몽이라는 아주 장편의 문학이 있습니다. 홍루몽까지 쳐서 4대 기서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쨌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수호전, 서유기, 삼국연의 요거 3개는 중국 전 국민이 사랑하는 아주 자랑하는 그런 4대 기서가 되겠습니다. 보통 중문과에 들어가면 이거 공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내서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중국인들과 대화를 할 때 이 4대 기서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비유를 한다거나 예시를 든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온 고사성어를 쓴다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과 대화를 할 때 어떤 문화적인 그런 자양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책꽂이에 기대서 숨어있는 샤오씨가 대답을 합니다. 这样刺激라고 해요. 这样刺激. 자, 刺激라는 단어는요. 자극입니다. 자극. 그래서 这样刺激 하면은 이러면 자극될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刺激, 자극하다 라는 단어가 스릴 있다 또는 짜릿하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스릴 있잖아 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자극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두 사람한테 가면 뭔가 자극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루양이 갑자기 슝 나타나서 什么刺激能有我做完刺激라고 얘기를 하다가 혼이 납니다. 이제 두드러 맞으면서 막 사라지죠. 자, 일단은 什么刺激를 보실게요. 여기서의 刺激는 명사형으로 쓰였고요. 무슨 자극?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슨 자극?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많이 틀리시는 것 중에 형용사와 什么를 쓸 때 많이 틀리세요. 예를 들어서 야, 이 인형 되게 예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친구가 뭐가 예뻐? 라고 얘기할 때 뭐가 예뻐? 한국어 순서대로 什么漂亮 하시면 틀려요. 한국어로 얘기할 때는 뭐가 예뻐지만 중국어로 얘기할 때는 예뻐 뭐가 뒤집어서 얘기하셔야 돼요. 漂亮什么? 하나도 안 예쁘다는 뜻이에요. 뭐가 예쁘냐? 漂亮什么? 漂亮什么? 이래야지만 뭐가 예쁘니? 이런 의미가 생기고요. 야, 오늘 날씨 좀 춥지 않냐? 冷什么? 야, 뭐가 춥냐? 이런 식으로 형용사와 什么를 쓰실 때는 형용사를 먼저 쓰시고 什么를 뒤에 붙이셔야 돼요. 한국어랑 거꾸로 얘기하셔야 되죠. 근데 지금 이 刺激라는 거는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什么刺激라고 했다는 거는 뭐 什么书, 什么花, 什么人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什么刺激 무슨 자극이라고 얘기하면서 能有我做完刺激라고 얘기합니다.
쪼원이라는 거는 한국어로 장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장문한 것, 글짓기를 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앞에 우리가 보지 않은 내용 중에 이제 문학 선생님이 루양의 글짓기, 글을 지은 내용이 참 참신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읽어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 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는 여기서 있다가 아니라 만큼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我作文 내 장문만큼 刺激 자극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능有我作文刺激 뭐 내 글만큼 그렇게 자극해? 뭐 스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소동을 하면서 특고지 뒤로 사라지고요. 리웨이가 짱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짱천, 这次谢谢你啊. 이번에 되게 고마워. 자, 谢谢你 앞에 这次라는 말을 붙였죠. 这次는 이번에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谢谢你 하지 마시고 这次谢谢你啊.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对了라고 얘기했습니다. 对了는 아 참, 아 맞다. 이렇게 뭔가 갑자기 떠올랐을 때 쓰는 표현이었죠. 对了, 아 맞다. 听说你也有个弟弟 라고 얘기합니다. 听说 들어보니까 듣자 하니까 你也有个弟弟 너도 남동생이 있다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문장 앞에 听说가 붙었다라는 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들은 얘기란 뜻이죠. 听说你也有个弟弟 너도 남동생이 있다고 들었어.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어서 我想给我弟弟买本童话书 라고 얘기합니다. 我想뭐뭐 하고 싶다죠. 给我弟弟 전치사구입니다. 내 남동생에게 买 사주고 싶어요. 뭐를? 동화슈를 사주고 싶대요. 자, 동화슈는 글자 그대로 동화책입니다. 앞에 뻔이라는 양사가 붙었지만 한국어로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죠. 我想给我弟弟买本童话书. 나 남동생한테 책을 한 권 사주고 싶어 라고 얘기했고요. 이때 뻔이라는 양사에서 얼화가 들어간다는 점 하나 참고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但我不知道小男孩都喜欢什么라고 합니다. 但是이죠. 그러나 하지만 我不知道 끊어주세요. 난 모르겠어요. 이때 모르는 내용은 不知道 뒤에 붙게 되죠. 小男孩都喜欢什么? 자, 男孩 하면은 남자애죠. 근데 小를 붙여서 이제 더 어린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어린 남자애 또는 남자 꼬마가 都喜欢什么? 다 뭘 좋아하는지 그거를 我不知道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能不能帮我挑挑呀? 라고 얘기합니다. 자, 能不能帮我 이거는 아예 묶어서 외우셔야 되겠죠. 나를 뭐 하는 거 도와줄 수 있겠니? 能不能帮我 뒤에 挑挑呀 이거를 도와줄 수 있겠네요. 자, 挑라는 동사 앞에 손수변, 손수에 세워진 모양인 부수가 나와 있습니다. 손으로 뭔가를 한다는 뜻이죠. 挑는 선택하다 또는 고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동사를 두 번 써서 한 번 고르다, 좀 고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동화책 좀 고르는 거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자, 남자 꼬마애들은 뭘 좋아해요? 공룡책 사줘야죠, 여러분. 공룡책. 이 남자가 인생에서 공룡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시기가 딱 두 번 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5살일 때,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이 5살일 때 해서 남자들은 인생에 2번 공룡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이름을 다 외우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는데요. 공룡책 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네,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랬더니 짱천이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谁跟你说的? 자, 이 문장은 是的 강조 구문인데 앞에 是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是谁跟你说的 이렇게 물어봐야 맞고요. 是的 강조 구문은 이미 발생한 일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냐 그것만 하나 강조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끄는 뭐뭐한테로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谁跟你说的? 누가 너한테 얘기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리웨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전샤오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샤오씨가 얘기해줬다라는 거죠.
근데 샤오씨는 사실 얘기하지 않았고요.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타 유엔왕워라고 이제 억울하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유엔왕. 이 단어도 장강치로에서 봐줬습니다. 누명을 씌우다, 억울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A, 유엔왕 B. 그러면 A가 B를 억울하게 하다, 누명을 씌우다가 되고요. 타 유엔왕워. 그러면 저 반장이 나를 지금 누명을 씌우고 있어, 억울하게 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터프한 징샤오가 뒤에서 小贱人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贱人이 단어는 이 드라마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한 단어인데요. 여자를 욕하는 말이고요. 주로 한국어로 하면 그냥 쌍년이에요. 쌍년. 그래서 贱이란 단어가 천박하다, 천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는 어떤 계급이나 지위가 낮음을 뜻할 때 贱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贱人 하면은 천박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小贱人 그러면은 저 나쁜 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짱천이 이 부탁을 거절했어요. 我也不太了解童书你自己随便看看吧라고 거절합니다. 자, 일단 동슈라는 단어를 먼저 볼까요? 아까 동화슈라고 했던 거는 동화책이고요. 동슈라고만 하면 어린이 책이 됩니다. 아동 도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동화책이 아니더라도 어린이 책을 다 통틀어서 동슈라고 할 수 있고요. 중국에서 서점 가면 그 한쪽 코너에 동슈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兒童节 어린이날도 동이 들어가죠. 그래서兒童 할 때 동. 그래서 이 동이란 단어를 좀 눈여겨보시고 了解라는 단어도 지금 동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了解는 잘 안다라는 뜻이죠. 잘 이해하다인데 了解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라든지 또는 사건,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는 것을 了解라고 합니다. 그런데 理解랑 많이 헷갈리시죠? 理解는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뭐 술을 먹고 한탄을 한다. 전화로 뭔가 뭐 고민을 얘기한다. 그럴 때 我能理解 또는 我能理解你 이런 식으로 위로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네가 지금 고민하는 내용, 네가 지금 힘든 부분을 내가 감정적으로 理解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이때 了解라고 쓰시면 안 돼요. 만약에 了解를 쓰시게 되면 我了解他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아주 세세하게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걔의 집, 걔의 고향, 걔의 연애 경력, 걔의 혈액형, 좋아하는 거, 먹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쭉 자세히 잘 알고 있는 거는 了解가 되고요.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건 理解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정리하셔서 더 이상 헷갈리지 마시고요. 我也不太了解童书 라고 얘기한 것은 不太了解, 잘 모른다는 뜻이죠. 나도 애들 책은 잘 몰라. 你自己 너 스스로 随便看看吧. 자, 随便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随는 따를 수라는 한자예요. 뒤따라오는 거, 따르다라는 수고요. 술 따르는 거 말고 따라오는 거요. 그 다음에 便는 편할 편자죠. 그래서 随便 하면은 편할 대로, 편함을 따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편할 대로, 좋을 대로, 뭐 마음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随便看看吧. 그냥 너 뭐 대충 이렇게 봐. 편한 대로 이렇게 쭉쭉 너 혼자 봐. 이런 식으로 무심하게 지금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짱천이 거절을 했는데 리웨이는 물러서지 않고 한 번 더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我们不应该直接走进来吗？干嘛偷偷摸摸的？这样刺激。什么刺激？能有我作文刺激？江晨，这次谢谢你啊。对了，听说你也有个弟弟，我想给我弟弟买本童话书，但我不知道小男孩都喜欢什么，能不能帮我挑挑呀？谁跟你说的？陈小希呀。他冤枉我，小贱人。我也不太了解童书，你自己随便看看吧。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말 이용해서 잘 복습을 해보시고요. 내일 쉬시는 분들은 연휴 잘 쉬시고, 그리고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하루만 일하면 또 주말이니까 조금 더 힘내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6월 10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大家辛苦了，我们下星期一早上6点半再见吧。周末愉快，拜拜。